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학생이라고 전제를 하고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준비시키려면 어떤 보조나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수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지현 선생님 올해 제자들이 수능을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90%가 1등급을 나왔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서울대 의대에, 한 명은 단대치대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야.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셔서 애들이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선생님한테 오늘 꼭 진짜 듣고 싶어요. 선생님 수학 만점 받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알려주세요. 올해 단대치대랑 그다음 서울대 의대로 진학한 이 두 학생은 5년간 같이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들이고요. 제가 이런 지도를 했던 게 정말 유용하고 적합했구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만점이 목표인 학생이라면 반드시 아주 디테일한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뭐 좋은 학원, 뭐 대형 학원, 뭐 단과 선생님 따라가서 수학 공부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 과목이 뭘 어떤 주제를 대상으로 주로 시험을 내는지, 그리고 본인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딱 세 문제 정도의 싸움입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29, 30번 미적분 과목의 두 문제랑 그리고 수원스토의 공통의 22번이 세 개가 오답률이 90% 이상,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틀리는 문제였고, 그 세 문제를 맞춰내냐가 사실 만점 받는데 제일 주요했어요. 네. 이 킬러 문제, 이제는 킬러 문제라는 말이 조금 무색한 게 옛날처럼 아주 과하게 지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라고 하면 좋고, 이 세 문항들은 언제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제는 이 나머지 세 문항을 다 맞추려면 어떠한 주제들을 어떤 양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도 정확하게 필요하고, 공부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그 주제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합성함수라는 주제랑 미분을 같이 다루는 게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많이 실험이 되대. 그게 이번 수능에서 처음으로 짜잔 하고 22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런 주제들을 계속 실험하고 있구나 라고 본인이 정리를 잘 해놓고 준비를 해온 학생이라면은 문제를 만날 때 반가운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게 이대로 나오는구나. 네. 만점 받는 학생들은 사실 주제별로 정확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 선생님, 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떨어지실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학생이라고 전제를 하고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준비시키려면 어떤 보조나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절대 이제 해답지를 보지 말아야죠. 해답지를 보지 않고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노력하려는 스탠스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킬러 문제라는 말은 지금은 좀 무색한 말이 되세요. 왜냐하면 네네. 2017, 18, 19년도를 거치면서는 딱 한 문제로 승부를 보는 수능 시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그런 기조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본인 혼자 힘으로 풀기 어려운 킬러 문제를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학원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동일한 문제를 한 번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중요한 맥락이 조금 바뀌었을 때에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단계로 열심히 풀어나가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한 3개, 4개 이상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완전히 자기 걸로 체화될 때까지. 그렇지만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제 지루하기 때문에 그거랑 유사한 형태로 변형된 형태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리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자기가 2등급이에요. 그리고 3등급이에요. 그런데 1등급이 목표예요. 만점까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학생들은 올 겨울부터 어떻게 준비해서 수능까지 가면 1등급 목표를 성취해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미적분 같은 경우는 한 85점에서 6점 정도, 그 정도 내 1등급 커트라인 점수로 보고 있는데, 수학은 어려운 문제들은 배점이 4점씩이기 때문에 86점이 1등 커트라인이다 하면 서너 개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려운 4점짜리를 3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다 잡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내가 맞추고 싶은 문항을 29번 정도로 놓고 28개를 맞추는 싸움을 하는 게
1등을 받는 데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선생님한테 가면 네. 1등급이죠?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이 정규반에서 고3 학생들도 당연히 이제 만점 맞으려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1등급을 받는 게 최우선적인 목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가장 실효를 얻게끔 저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글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삼시사 어려운 3점과 네. 쉬운 4점은 일단 다 맞는다. 아, 이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삼시사. 어삼시사. 네. 두 번째 하나로 시사준킬이라고 이제 하면 좋겠는데요. 시사 준킬. 시사준킬은 네. 무엇일 것 같아요? 쉬운 4점. 그렇죠. 준킬러. 준킬러 문제까지. 요 정도 스펙트럼의 문항을 가장 강도 높게 공부를 시켜주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네. 요 정도 선의 목표로 공부를 할 때 재밌어요. 음. 제가 가만히 보다 보면은 본인 역량 부족한 게 아닌데 이렇게 교육특구에서 뭐 강남권을 비롯해서 뭐 목동이나 분당의 유력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조금 자존감이 좀 2학년을 거치면 낮아질 수 있거든요. 네. 본인 수학을 못한다 생각하는 내신 등급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신 수학이랑 수능 시험은 전혀 다른 시험이에요. 8종 교과서에 있는 주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적확하게 했다면 다 맞출 수 있게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가지 포커스, 삼시사, 시사준킬. 그래서 본인이 3, 4점에 딱 킬러 문제를 제외한 다 풀어낼 수 있다 선까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정도 선의 문항을 풀면은 이제 문제를 이제 편하게 풀 수 있게 되고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게 된 그런 이제 생각의 전환만 있게 되면 그 다음 스텝도 자연스럽게 네. 욕심을 낼 수 있게끔 네. 발전하기 때문에 네. 다수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거 들으신 어머님들은 오늘 당장 그 사자성어 2개를 크게 적으셔서 아이들 책상에 탁 붙여주십시오.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과 담당을 하시는데 문과 최상위 학생 중에 나는 미적을 선택해서 성공하겠다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께 수업 들으러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결론 첫 번째. 수학은 기출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학원계에 있으면서도 또 학원계를 바라볼 때 염려스러운 부분과 아이들의 본질적인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은 뭐냐면요. 학생들은 언제나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새로운 게 없으면 이제 본인이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자극을 주려 하다 보니 많은 주류의 학원들 그리고 단과 수업들이 일단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제공해서 풀리면서 이걸 통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그냥 찾아봐서 그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다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그런 문제들이라면은 만점 목표로 하는 학생들, 그 학생이 이미 수능에 나온 트렌드와 유형을 잘 알고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자극을 받고 싶은데 뭔가 더 필요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자극이 될 수 있고 좋은 어떤 자극이 될 텐데 수학 공부를 먼저 기본적인 것들을 다 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하는 건데 기본기는 안 하고 뭔가 바로 이제 고급 과정으로 넘어간 듯한 느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이 겨울간의 공부는 그래서 본인이 고2 때 열심히 뭐 수원스투를 하면서도 공부를 해봤겠지만 기출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당연히 빠짐없이 전체를 다 풀기 위해 노력을 하되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으면 좋겠냐면 최근 3개년, 특히 작년 문항들에 이런 주제가 나왔어 라고 의식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뭔가 보입니다. 미분에서 잘 안 냈던 주제가 요즘엔 많이 내네 이런 것을 본인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나름대로 뼈대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기출문제를 먼저 잘 정리할 것. 특히나 최근의 기출문제라면 정말 사활을 걸고 공부를 해나가서 겨울에는 수원2 본인이 고른 미적, 기하, 합통의 기출문제는 전반적으로 다 아웃라인을 잡고 공부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기존 문제에 대해서 유형을 정리해서 꼼꼼하게 푸는 게 완벽하다.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앞에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출을 열심히 해서 네. 기본 문제는 맞춰야 된다. 그 다음 단계의 만점을 위해서는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학원이나 수업이나 선택을 할 때 이걸 보고서 선택을 해라 라고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고3 한 해 동안 학생들은 총 6번의 모의고사를 치르고요. 그 6번 동안에 아직은 어린 마음에 이것저것 이제 결과 나오고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왜 흔들리나라고 보면은 이 수학 시험이라는 건 언제나 피드백이에요.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풀었을 텐데 못했다. 이게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느 한 공부에 메모를 하다 보니 수원의 어떤 부분을 까먹었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일단 공부를 해 나갈 때 내가 세 과목을 언제나 다 시험 본다. 수원, 수투, 이 미적 혹은 화통 기하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는 뭐 어머님들 고르신 학원에 진도를 나눠서 할 수 있어요. 뭐 수원 투를 묶어서 한다든지 수와 미적이 엮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겠지만 전면에 드러난 커리큘럼 외에 선생님이 진행할 때 이 세 과목에 대한 밸런스를 얼마만큼 잘 잡아줄 수 있고 또 해당 시험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이나 피드백을 해줄 부분이 적합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꼼꼼하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네. 그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생님, 왜 박지원 선생님이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하는데 학생들이 동일한 문제는 또 풀고 싶지 않은 그 심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도 한 해를 쭉 끌고 갈 계획을 하면서 일찍서부터 작년에 새로 실험된 주요 문항이 있어요. 당연히 저희의 목표는 G4준킬 그리고 그 너머의 킬러 문제 드릴 텐데요. 그 문제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패턴들을 조금씩 바꿔서 선생님들이랑 힘을 합쳐서 변형 문제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적어도 본인이 그 원본 문제를 풀면서는 기본적인 정리가 되겠지만 본인이 이제 지겨워 내가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알 것 같아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피상적일 때가 많거든요. 네. 정말로 정확히 알 수 있게. 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모의고사의 트렌드가 완전히 체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두 번, 세 번 풀 수 있게끔 문제풀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새로운 유형의 엔제 유형이 정말 책이 많이 나오고요. 요즘은 그 소량 생산 다품종 시대라고 하잖아요. 수학도 보면 너무나 다양한 컨텐츠들이 매년 또 좋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런데 너무 마실 물이 많아서 정작 먹을 물이 없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것저것 다 좋다고 취해서는 안 되고요. 네. 저도 봄학기까지는 기출이랑 포커스의 방향을 잡고 그 이후에 엔제들은 필요한 네. 것들을 풀 수 있게끔 좀 기본에 충실한 수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이고요. 네. 수학 공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명성이나 커리 같은 걸 보지 말고 얼마만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 문제를 연습시키며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네. 좋은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그럼 벌써 시간이 다 네, 됐어요. 다 됐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초대해주니까 시간 가는 줄 네, 모르고 네.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선생님 모셔서 추가적인 정신에서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